반절 넘어왔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서 더 이제 또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아 저요? 네,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 피곤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양자역학의 신기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입자와 파동을 알아야 됩니다. 입자와 파동.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모든 건 입자예요. 아 잡아서 던질 수 있다? 입자입니다. 입자. 예. 던질 수 없어도 입자. 없어도 입자인 경우가 꽤 있죠. 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파동. 파동은 무엇입니까? 파동. 파동은 파동. 예. 파동. 우리가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한 명한테만 던질 수 있다. 한 번에. 요건 일단 입자. 예. 한 번에 여러 명한테 던질 수 있다. 요거는 파동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딱 갈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소리 입자니까 파동입니까? 목소리 파동. 그렇죠. 다들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양자역학적 성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개의 구멍. 이게 이제 이중 슬릿이라는 구멍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입자를 보내거나 파동을 보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저 구멍을 딱 뚫어놨어 벽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입자를 던집니다. 예. 공을 던져요. 예. 공을 막 던지면은 저 두 줄 모양으로 공이 뒤쪽으로 나가겠죠. 예. 아 그쵸. 그쵸? 뒤로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벽 쪽에 찍찍이를 붙여놓으면 다다다다다 공이 두 줄로 붙겠죠. 예. 이건 입자죠. 예. 근데 이제 파동을 보내볼게요. 예. 파동을 보내면은 찍찍이에 다 붙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보내잖아요. 예. 목소리가 울렁울렁 가서 두 개의 구멍에 도달을 합니다. 같이 동시에. 예. 그러면은 두 개의 구멍에서 또 울렁울렁 이렇게 메아리가 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메아리가 울렁울렁 치는 이 목소리가 서로 보강되거나 상쇄되거나 하면서 예. 벽 쪽에 울렁울렁 하는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아. 울렁울렁 목소리가 가잖아요. 예. 울렁울렁 이렇게 울라춤을 추면 울라춤 여기서부터 다시 파동이 시작돼요. 그럼 파동이 서로 겹쳐요. 그럼 어떤 부분은 겹쳐서 세지고 예. 어떤 부분은 겹쳐서 상쇄돼요. 약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약에 입자면은 요렇게 두 줄이 생겨야 되는데 예. 파동은 여러 줄이 생깁니다. 웨이브기 때문에. 그쵸. 웨이브기 예. 때문에 요 특성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웨이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파동이라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원자는 잡아서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자 잡아서 던질 수 있어요. 입자죠. 예를 들어 빛 잡아서 던질 수 있습니까? 잡아서 못 던져요. 근데 되게 애매한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빛은 잡아서 던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보이죠? 이거 뭐 못 잡잖아. 예. 그러면은 빛은 왠지 파동 같아. 예. 그쵸? 근데 입자예요. 아니 근데 애매하잖아. 예. 애매하면 어떻게 한다? 저 두 개의 구멍으로 보낸다. 빛을. 그쵸? 근데 빛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예요. 근데 보세요. 빛을 켰을 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가겠죠. 그러면 이게 파동인 것 같은데 파동이냐 입자냐에 대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싸웠어요 그거. 예, 이거 좀 싸워서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근데 싸운 게 아니고 전자와 전자끼리 반발력을 일으킨 거죠. 사실 뭐 이게 때리거나 했을 물리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정신 공격을 했던 어쨌거나 싸웠죠. 예. 서로 주장을 했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면 어떡한다? 저 두 개의 구멍으로 보내본다. 아. 예,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으로 보내보면 입자냐 파동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자면은 두 줄만 생길 것이고 예. 파동이라면은 간섭 무늬가 생겨서 여러 줄이 나올 것이다. 요 예.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당시에 이제 아이작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믿었습니다. 빛은 광자라는 애다. 얘가 이제 입자처럼 날아다니는 애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초셀럽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물리학계의 침착맨인 거야. 뉴턴이 말했으니까 맞다고 쳐. 그쵸. 뉴창맨이다. 뉴소리 하네. 맞는 말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자로 이 믿었어. 뉴턴의 뉴소리를 듣고 빛을 입자로 믿었어요. 예. 근데 19세기 초 영국의 과학자 등장합니다. 바로 토머스 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빛이 너무 입자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 영 아니야. 네, 영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빛을 저 두 개의 구멍으로 보내봅니다. 오. 네, 입자라면 당연히 두 줄이 나올 거고 예. 파동이라면 간섭 무늬가 생기 여러 줄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보내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간섭 무늬 생겼죠. 예, 이렇게 막. 그럼 빛은 뭐다? 파동. 그렇죠. 빛은 파동이야. 보내보니까 간섭문이 나와. 입자는 간섭문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야. 결정났어. 그 다음에 토마스 형이 또 고민을 했겠죠. 뭘 또 보내보지? 뭘 또 보내요? 뭐 중독됐어요? 그러니까 보내기 중독이야. 과학
과학자들이 이제 필요한 것만 보내면 되지. 과학자들이 이제 뭐 넣어보니까 요것도 한번 보내볼까? 이것도 한번 보내보고. 우리 요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이걸 넣어보니까 맛있어. 예. 이것도 넣어볼까? 예. 여기다 계란도 넣어볼까? 막 이러잖아. 예.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토마스 형이 전자를 보내볼까? 전자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반발력의 히어로 전자. 천장 입자죠. 그쵸? 왜냐면 먼지잖아요. 그렇지. 보세요. 빛은 애매해요. 왜냐면 질량이 없어. 사실 운동 질량, 정지 질량을 말하는 것도 복잡하고 이것도 올바른 구분 개념은 아닙니다. 예. 편의상 쓰는 개념이고 빛은 정지 질량은 없어요. 예. 운동 질량만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운동 질량이라고 말하면 왜곡된 표현이라 잘 안 쓰지만 예. 중요한 건 빛은 질량이 그냥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태클을 걸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 빛 특집으로 가야 되네. 이건 빛만 가야 돼. 예. 광학 특집을 다시 해야 돼요. 과학 특집. 예, 광학도 기가 막히게 재밌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전자는 질량이 명확하게 있어요. 심지어 하나만 집어들 수도 있어. 이거 던질 수 있어. 이거 입자입니다. 전자가 그 전기할 때 전자입니까? 네, 전자. 전기가 통하게 하는 게 바로 전자 때문에 통하는 거죠. 아, 먼지만 따로 수집한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통하는 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유전자라는 게 뭔지. 자유전자. 이게 다 양자역학에서 이해가 된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누가 봐도 입자다. 질량도 있고 하나씩 집어들 수도 있다. 얘는 전자는 입자야.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전자도 저기다 던져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흐름상 어떠세요? 이야기의 전자. 흐름상 질량이 있어서 입자기 때문에 두 줄로 나와야 되는데 던져봤는데 이게 뭐야? 간선문이가 그렇지. 나타납니다.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침착맨님은 핵심을 알아. 이 흐름을 알아. 이 흐름상 정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상 이거는 분명히 입자니까 두 줄이 생겨야 되는데 간선무늬가 나올 것 같죠, 흐름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얘네를 쫙 뿌렸더니 두 줄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 줄이 생겨요, 간선무늬로. 포도가 5송이가 생겼어요. 왜 이래 이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분명히 입자를 다 쐈어. 이 하나가 하나의 구멍으로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세요? 메시요. 메시. 네. 메시가 슛을 차 골을 들어가요. 몇 점입니까? 1점. 1점. 네. 근데 2점이라는 거야. 한 골 한 번 차는데 두 골 넣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2점 슛이야, 축구인데. 도깨비 슛을 쐈나? 그러니까 근데 도깨비 슛도 결국 골대 들어가면 1점이잖아요. 골대 두 번 들어간 거야. 예. 근데 우리 골대, 쟤네 골대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죠. 한 골 넣으면 1대1. 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넣는 거야? 왜 이렇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예.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했어요. 이상했죠. 예.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뗄 수 있잖아요. 예. 하나씩 쏴봐. 떼거리를 그러면은 얘네 안 하고, 떼거리를 안 하고. 그치, 떼거리를 안 하고 하나씩 쏘면은 어떻게 가나? 톡톡톡톡톡톡 해서 이렇게 두 줄이 생기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이 결과거든요. 그대로 나온. 예. 과학자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분명히 입자와 파동은 완전 달라요. 전자한테는 인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여길 따라가야 되는데 예. 왜 이런 데까지 전자가 올까요? 근데 전자가 가긴 가되 가다가 지 마음대로 그러면은 변덕이 있어요. 그치. 약간. 가다가 오늘은 우회전, 우회전. 내일은 좌회전해서 네. 정확하게 이런 위치로 간다. 만약에 지금 친창맨님 하신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전자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보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쵸? 예, 예. 굉장히 지금 논리적인 아주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껴 맞추시는데요? 이게 바로 예. 일종의 수학적 사고다. 네,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시는 걸 제가 수학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네, 예. 결국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도구는 수학이다. 과학적인 껴 맞춤. 그렇죠. 예. 네, 그럼 잘 끼워 맞췄는데 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과학자들이 멘탈이 나가서 전자가 가는 경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험 장치를 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보면 되잖아. 여기를 열자마자 두 줄로 나와. 똑같이 되는데 가운데를 살펴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불을 딱 켰더니 갑자기 이렇게 돼. 시궁지네, 시궁지. 바퀴벌레. 마치 입자처럼. 불을 껐더니 또 이래. 이 자식들 진짜. 들여다 봤더니 두 줄. 눈 감으면 간선무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돌겠네. 돌궜죠 진짜. 예. 이거 진짜 왜 그럴까? 돌궜죠. 진짜 돌궜죠. 예. 다행히 이거가 해결이 됐어.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야, 이게 됐을까? 지금 제가 한 것 중에 간선무늬가 나온 것과 안 나오는 것에서 차이가 뭐가 있죠 지금? 빛. 열어봤어. 빛이 들어갔어요. 봤다. 여기서 우리는 관측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분 유명한 분 데카르트 형님이시잖아요. 예.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나는 존재한다. 그쵸?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관측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관측할 때만 존재해. 관측을 안 하면 존재하지 않아. 예. 관측할 때만 입자가 돼. 관측을 안 하면 파동처럼 움직여.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입자는 눈에 보여. 관측을 하면 보이고 안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멘탈이 나가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슈퍼 초천재 아인슈타인도 여기서 멘탈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 그때 혓바닥이 나온 거야? 그쵸. 아 그때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혓바닥 나오는 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때 이미 좀 장전을 했다. 혓바닥 장전. 이게 진짜 양자역학의 사실 기본 틀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고체 비열에 대한 걸 말을 한 연구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확률적인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양자역학의 시작을 알리는 거가 돼요. 그게. 예. 근데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어. 양자역학을 극도로 혐오했어. 반대파 수장. 일부 인정했음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거지. 이런 의견인가요? 아니 완전 반대파였어요. 완전 반대파. 일부 인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 넘어갔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나옵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승복을 한 거지 본인은 끝까지 싫어했어요. 끝까지 결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자역학 자체가. 예. 본인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입자야. 안 볼 때는 파동이야. 그럼 보는 순간에 존재해. 안 볼 때는 존재하지 않아. 예. 담배 말리죠. 그러면. 그럼 담배를 딱 피면서 그러면 달은 보는 순간에 존재하고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럼 누군가 달을 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그럼 달을 본 사람은 누구냐? 처음에 그 사람이 달을 안 봤으면 아직까지도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냐? 오직 봤을 때만 존재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일리가 있죠. 그냥 볼 때만 있대잖아. 안 볼 때는 없고. 그럼 달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아무도 안 보면 없는 거야. 봤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반쯤 미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다는 개념이 뭐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이 본다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드리려고. 본다. 예. 본다가 뭘까요? 본다의 정의. 본다는 것은 뚜뚜뚜뚜뚜뚜뚜 띠띠띠띠. 그쵸. 근데 엄밀히 말하면 뚜뚜뚜뚜뚜뚜 띠띠띠띠는 아니고 뚜두두두두두두두 띠띠띠띠띠입니다. 빛인가? 빛. 네. 빛이 이렇게. 빛이라는 게 어딘가를 치고 얘가 거기서 정보를 받아다가 눈으로 들어오는 게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뭐다? 아까 상자를 열었을 때 빛이 들어갔다. 빛이 들어갔다. 빛이 쳤다.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를 내가 봐요. 빛이 쳐. 변화 있습니까?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얘는 너무 무겁거든. 예. 근데 전자 너무 작아요. 양자의 세계라. 영향을 받는구나. 그쵸. 전자가 빛에 맞는 순간 얘가 영향을 받아. 야 나는 파동이다 이러고 신나서 가는데 야 이러고 간다. 야 나는 받. 야 오늘 한번 안선문이 만들어 볼까? 야 오늘 한번 달려볼까? 그치? 야 들어와 이러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열었어. 본다고. 조용해져. 일렬로 가. 근데 광자가 딱 때리잖아요. 예. 두드려 맞는 순간 입자로 붕괴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옛날에 방귀대장 신영규 씨가 있었어요. 뿡뿡이가 아니고? 예. 방귀를 항상 껴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껴서 누구야? 그러면은 신영규예요. 그래서 악명이 자자했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심을. 예. 그러면서 어디서 구수한 냄새 나지 않아? 이젠 도발을 해. 예. 그 다음에 1초, 2초 뒤에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발사하고 제 코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그쵸. 미리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예. 공을 딱 쳐서 홈런 감이 오죠. 그치. 이렇게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치. 뭔가 베이브루스. 뭔가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그쵸. 홈런을 치고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폐악질을 막 부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유현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신영규! 이러니까 갑자기 입자가 됐어. 전에는 한번 껴볼까? 약간 파동처럼 가다가 갑자기 뒷불로 신영규 그러니까 붕괴됐구나. 입자로 붕괴됐구나. 전자가 빛의 눈치를 보기 시작.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일리가 있는 설명인 게 사실상 이게 바로 양자역학으로 대입할 수 없는 게 신현규는 입자입니다. 유현덕도 입자입니다. 예. 방귀도 가스 입자입니다. 예. 결국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미 입자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파동이 입자로 붕괴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좋은 겁니다. 아쉽게 다 입자지만 이 설명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는 원래 얘가 빛이 없었을 때는 파동이니까 원래 파동인데 빛이 들어와서
입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질량이 있는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은 질량이 있는 대로 하셨죠. 그 질량을 잴 때는 얘가 이 파동일까요? 질량을 재려면 저울에 올려놔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저울이랑 만났겠죠. 예. 이 말은 뭐다? 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자가 부딪힌 거랑 똑같아. 저울이랑 부딪혔어. 얘는 그 입자가 되는 겁니다. 부딪히면 입자, 안 부딪히면 파동.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까 그 방구 이야기가 좋은 게 예. 결국은 좋아요? 방구, 신현규, 유현덕 예. 전부 입자입니다. 하지만 이 셋의 상호작용이 있어. 그쵸? 예를 들어 신현규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그죠? 신현규? 그 상호작용을 유현덕이 함으로써 신현규와 방구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현규 이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니 오해하지 마. 신현규는 방구가 아닙니다. 신현규와 방구는 다른 겁니다. 신현규와 방구가 같이 입자가 돼요. 아니 지금 썼을 뿐 이해를 못했어. 이분들이 이해를 못했어. 이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채팅방에 지금 잘못된 게 신현규와 방구는 독립된 거예요. 이게 방구 아니에요. 신현규가 방구 자체가 아니에요. 신현규가 왜 방귀랑 왜 한 배를 타요? 인간 방귀가 됐어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게 결국 신현규가 유현덕의 눈치를 봐서 입자를 붕괴했잖아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본다라는 개념을 관측이라고 했잖아요. 예. 광자가 전자를 때렸어요. 본다라는 개념만이 관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 광자가 달을 때렸기 때문에 달이 그때부터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달은 원래 있어요. 왜 있죠? 관측을 안 했는데 아무도? 저는 빛이 때렸을 때 보였고 아닐 때 안 보여요. 빛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자를 빛이 때렸기 때문에 전자가 입자로 붕괴했어요. 예. 그쵸? 예. 그럼 만약에 내가 보지 않았어. 덮어놨어. 근데 상자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 얘네들이 김공기, 이공기, 뭐 침공기, 괴공기 막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얘네들이 막 떠다니다가 지나가는 파동 전자랑 부딪혀요. 그럼 전자 어떻게 되죠? 놀래서 입자로 붕괴돼. 이 말은 뭐다? 광자만이 얘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김공기도 얘를 때릴 수 있는 거야. 웬만한 거.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얘를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덮어놨을 때 공기를 완전 제거한 게 아닌데도 왜 얘는 파동을 아니에요. 받을까? 이 실험 때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로 얘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 자체에 대한 설명도 지금 왜곡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달은 왜 계속 있느냐? 달을 구성하는 많은 입자들이 서로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될 수가 없으니까 입자로 붕괴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콜라. 예. 왜 이 콜라가 입자이냐? 예. 이 콜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서로를 계속 관측하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파동이 되지 못하고 계속 입자로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절대 파동이 되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측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광자가 때리는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상호작용하는 게 전부 관측이다. 전자만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요. 원자니까 그쵸.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는 곳에 넣어도 이대로잖아요. 지금은 전자 얘기만 했죠. 예. 가볼게요 이제.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 이것도. 전자만 그런 것이냐? 가보겠습니다. 신현규도 그럴 수 있다. 신현규도 그럴 수 있다. 귀신. 귀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가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가 평소에 귀신의 상태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몰라. 예. 그쵸? 전혀 몰라요. 근데 얘가 우리에게 관측되는 순간 귀신이라는 형체가 고정이 되고 예. 귀신으로 붕괴가 되고 귀신의 소리와 귀신의 몸이 보이는 거죠. 이제부터. 예. 형체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마치 전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에 중첩이라는 개념이 들어거든요. 전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아니라 전자는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그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 있는 거예요. 약간 짬짜면처럼. 이것은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둘 다잖아. 근데 이것처럼 전자도 파동과 입자가 중첩돼 있어요. 짜장면과 짬뽕이 중첩돼 있는 것처럼. 즉 전자는 짬짜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의 상태, 중첩된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형태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입자로. 그럼 그때부터 입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모든 게 입자니까 이제 우리 세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된다. 이걸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러요. 양자역학 해석.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된 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게 벨기에 화학자 에르네스트 솔베이라는 분이 솔베이 회의라는 학회를 만들어요. 진짜 다 똑똑해 보인다. 이분들은 세기의 천재들이에요. 이 저 이 사진 너무 봤어요. 유명한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은 네. 이 글이 다 있는데 노벨상 뭐 받았고 맞아요. 뭐 그 기록 퀴리 부인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여기 계신 분이 노벨상 2개 받은 2개 분. 받으신 분. 네, 여기 아인슈타인 여기 있죠. 아인슈타인.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여기 슈레딩거 있고 여기 하이젠베르크. 다 그 하나씩 닐스 보어. 다 얘네들이 이분들이 다 한가닥 하는 분들. 그래서 뭐 여기 합치면 노벨상 몇 개라고 난리 나죠. 네. 총합 노벨상 몇 개 사진 해가지고 맞아요. 올라왔던 거. 네. 이분들은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 솔베이 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한 부자가 돈을 댈 테니까 천재들이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솔베이 회의를 만들고 1927년에 양자역학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 회의에서 격돌합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내야 돼. 반대파의 수장 아인슈타인. 찬성파의 수장 닐스 보어. 보호 선생님 왜 끝으로 갔어요? 보호 선생님은 약간 구석이 좋아요? 이빨이 좋아가지고 어차피 여기다 놔둬도 본인이 계속 말을 해. 여기다 놓으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일단 보어가 이빨이나 지구력에서는 절대 안 밀려요. 이분 스타일이 각계격파야. 반대파 한 명씩 달라붙고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설명해요. 아인슈타인이 일부 수긍을 했다라는 게 보어가 하도 설명을 하니까 맞다고 쳐. 알았어. 맞다고 쳐. 알았어. 그만 듣고 싶어서. 설명을 그만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닐스 보어가 한 명 한 명 각계격파를 함으로써 정리가 돼요. 그럼 우겨서 이긴 거예요? 우겼다기보다 굉장한 근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오른팔 바로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이분이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이분도 만만치 않은 근성충이다. 조직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진 않은데 제 재미를 위해서. 얘도 진짜 근성충이야. 얘가 어떻게 했냐면 보어가 각계격파를 하니까 좀 열이 받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보어 집까지 따라갑니다. 나도 지지 않아 설명이라면. 근데 아쉽게도 보어는 이제 열정과 끈기충인데 얘가 비교적 관리도 잘했어. 근데 슈레딩거가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어 집까지 갔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져 누워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고열에 시달리면 정신을 계속 잃었다가 차였다가 해요. 보어가 옆에 앉아서 슈레딩거가 깰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애가 누워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물 좀 줘 이러면 그때부터 다시 설명을 해. 그 다시 기절해. 또 눈을 뜨면 또 설명을 해. 인간애가 좀 부족하네요. 그 진정한 설명충이죠. 그러니까 과학밖에 모르는 분이네요. 진짜 아니 뭐 보통 사람이 아프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돼. 왜냐면 지금 너무 설명할 게 많은 거야. 침착맨님도 방송하다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누워 계셔도 돼요. 그럼 제가 깰 때마다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슈레딩거 박사님이 좀 나와가지고 파동이 되려고 하면 다시 입자가 돼. 그치. 그래서 파동이 되려고 하면 또 설명해서 입자가 돼. 그치. 자꾸 붕괴가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고문을 하니까 결국 슈레딩거도 지지를 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코펜하겐 해석을 따르게 되는데 사실 슈레딩거가 고양이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양자역학의 설명 방식에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숨겨진 의미를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열기 전까지는 살았나 죽였냐가 50%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린 게 많다. 그렇죠. 이것은 살았나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뭐 동물 애호가분들은 슈레딩거 고양이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제 지인 중에 심윤수 작가님 웹툰 작가. 알죠. 그분이 고양이 진짜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가 심윤수 작가님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윤수 작가님 양자역학 반대파입니다. 다행인 건 심윤수 작가님도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과학계에 유명한 동물이 딱 두 종류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파블로프의 개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그 땡땡땡. 종 치면서 음식을 주면 나중엔 종만 쳐도 침이 나온다. 어떠세요? 그 실험에 대해서? 학습이 된다.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해서 종치면은 침이 나오는 조건 반사 실험이구나 라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에요. 개 턱에 구멍을 뚫어서 실제로 흘러나오는 침의 양을 쟀습니다. 파블로프가. 그래서 실제로 진행됐던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었고 되게 슬픈 실험이야 이거는. 이거는 심윤수 작가님이 개도 좋아하시면 이거는 문제 삼아. 파블로프는 원수네요. 그쵸. 그런데 다행히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 고양이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한 네,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벌어진 사고 실험이에요. 네, 그래갖고 재밌는 건 슈레딩거는 양자역학 찬성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반대파입니다. 반대파입니다. 근데 지금 존재하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반대하려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들은 예시인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그 예시로 적용이 됐나요? 너무 정확해요.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혐오했던 슈레딩거가 고양이를 가져와서 양자역학을 태클을 걸려고 만든 실험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슈레딩거 고양이 봐라 이거 이 멍망칭찬이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실험이 양자역학이 갖는 특성을 너무 잘 설명을 해. 보호 선생님 맞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야 너 인제 된다 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있었어. 막 설쳤어. 여포가 그걸 뺏어다가 관우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무기로 설치니까 적이 그 무기를 뺏어다가 후려친 거야. 무기 뺏긴 겁니다 지금. 예시를 너무 잘 들으니까 가져왔어.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실제 실험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뭐 가이어 개수기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게 복잡해. 제가 이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자 안에 이중 슬릿 장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망치랑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독극물 병이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전자가 파동일 때는 이 망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전자가 입자일 때는 이제 망치가 작동합니다. 이 말은 뭐다? 독극물병이 깨지고 고양이가 죽겠죠. 그럼 심윤수 작가님이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근데 이제 사고 실험이니까.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양자역학에서 관측하기 전까지는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인 거예요. 오케이. 요거 다 동의했어. 근데 보세요. 저 상자 안에 이제 전자는 입자에서 파동이에요. 이 말은 뭐다? 망치는 가만히 있거나 움직여요. 그러면 독극물병은 가만히 있거나 깨져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다?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전자는 양자 세계의 조그만 놈이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 오케이. 근데 네 말대로면은 고양이도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게 중첩돼 있어야 돼. 그런 게 존재하냐?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냐?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고양이라는 걸 네가 본 적 있냐?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바로 그거야라고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전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파동이거나 입자일 수 있잖아. 근데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즉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이라는 거는 전자가 파동이거나 입자인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첩이라는 개념을 고양이까지 끌어당긴 거예요. 이 말은 뭐다? 미시세계에 있던 양자역학적인 결과를 현실세계까지 끌어당긴 실험입니다. 미시세계의 결과를 현실세계의 고양이까지 끌어올렸더니 말이 안 돼. 그런 건 없어 현실에. 그러니까 결국 미시세계도 거짓이라는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바닷가와 바다의 개념을 연결한 겁니다. 오케이 바닷가에서는 말이 돼. 근데 바다에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슈레딩거가 말하는 거야. 야 전자는 오케이 고양이 안 되잖아. 근데 전자랑 고양이랑 연결돼 있어. 그럼 전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설명충 닐스 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해했구나. 고양이도 파동이야. 고양이 파동이에요? 고양이도 던지면은 이렇게 이중슬릿 지나가면 간선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죽고 심인수 작가님은 이걸 못 보죠. 못 보죠. 그쵸? 근데 왜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동 고양이를 못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고양이의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서로를 계속 관측하니까 고양이도 원래 파동인데 얘가 입자로 끊임없이 붕괴해서 결국 우리는 파동 고양이를 못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슈레딩거가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입자로 붕괴가 안 된 파동 고양이가 지금 우리 눈에 관측되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부딪혀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입자 고양이만 남은 거지. 파동 고양이도 이론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고양이를 이루는 모든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요. 극저온을 만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진공 상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도
간섭무늬가 나올 것이다. 이중슬릿을 향해 던지면. 그런데 슈레딩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보온은 그래 알고 보니 전자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제는 파동과 입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거야. 전자만 파동이자 입자가 아니고 아니요. 모든 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입자 형태만 남아있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빛은 과연 입자인가 파동인가? 알고 보니 파동이네? 그럼 전자는 어때? 전자도 파동이네? 전자만 파동이 아니네? 고양이도 파동이네? 알고 보니까 다 파동이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네? 그냥 중첩돼 있네? 네. 침착맨도 침착맨인 줄 알았더니 파동이네? 침착맨을 저 두 개의 구멍으로 던지면은 조건을 맞으면은 간섭무늬가 나온다는 거죠. 간섭무늬가 나온다. 그렇죠? 이 말은 뭐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국에도 침착맨이 있고 한국에도 침착맨이 있어요. 그렇죠. 즉 이중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거죠. 침착맨이 중국 침착맨과 한국 침착맨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은 뭐다? 침착맨을 이중 슬릿을 향해 던졌을 때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한 겁니다.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나온 거죠. 즉 파동 상태의 침착맨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저는 파동이네요. 그래서 지금 입자로 붕괴됐죠. 중착맨은요? 중착맨도 거기서 붕괴됐겠죠. 그럼 각자 근데 붕괴되는 순간 그쪽은 없어요. 사실 붕괴되는 순간 한쪽만 남기고 다 사라져요. 예를 들어 침착맨이 중착맨, 일착맨, 미착맨, 침착맨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전부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한국의 침착맨을 관측하는 순간 예. 중, 일, 미의 침착맨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거기 존재할 확률이 없어요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중 슬릿을 통해서 중국에 한 명, 한국에 한 명이 도착을 했다면은 그것은 둘 다 침착맨이 맞는데 제가 지금 입자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은 붕괴되어야 돼요. 근데 없죠. 붕괴가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착맨 부대룡 선생님이 실종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침착맨이 아니라는 것을 양자역학적 해석,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었어요. 닮은 사람이었어요. 저 순간 혹했어요. 그렇죠. 전화해보자. 저였나?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분이 봤잖아. 그럼 그분이 붕괴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다? 그분은 침착맨이 사실 아니다. 그냥 중착맨일 그렇죠. 뿐이다. 이렇게 오프닝의 떡밥 회수가 되는 겁니다. 푸다롱 선생입니다. 그냥.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정리가 일단 됐고, 그럼 이제 이러한 형태, 이 현상이 굉장히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이해요. 말도 안 되죠. 예. 하지만 이 현상은 이미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유결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결합하냐 얘네들은. 바로 전자의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는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결합합니다. 이게 지금 파란 다마가 이게 뭐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화시킨 건데 이게 원자고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거다. 근데 보시면은 이 수소 결합이 있어요. 수소 결합. 수소가 어떻게 결합하는 줄 아세요? 수소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분자, 수소 분자로 존재합니다. 예. 근데 얘네가 왜 결합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떤 사랑일까요? 서로 끌림?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랑은 설명할 수 없죠. 경이로운 거니까. 경이로운 거긴 한데 양자역학은 설명 가능해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얘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얘도 전자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얘 전자가 사실은 얘 전자. 얘도 얘 전자인 줄 알았더니 얘 전자. 얘가 양쪽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팔로 돌아요 그러면? 아니 실제 돈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지 실제 확률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전자가. 침착맨의 오른쪽 손. 이거는 침착맨의 오른쪽 손이죠. 침착맨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근데 놀랍게도 침착맨의 오른쪽 손이 사실 내 손이야. 이게 사실 침착맨의 오른쪽 손이야. 여기 있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손은 그럼 안 돼. 제 손이기도 하고 침착맨의 손이기도 해. 이 말은 뭐다? 이 손은 저와 침착맨의 몸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손 하나가 저와 침착맨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럿이 결합을 했어. 이 전자가 얘 전자기도 하고 이 전자가 얘 전자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개의 전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하는 건 뭐냐? 얘네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쵸? 전자는 수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 공간들을 떠돌겠죠. 예.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얘네가 자유롭게 떠돌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로 흘러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야,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나도 많은 왜곡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곡군. 네, 저는 거의 왜곡이에요. 왜곡 자체다.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니다 거의. 왜곡. 과학자가 전자의 반발력으로 저를 두드려 팰 수도 있다. 근데 만약 과학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멘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실 거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곡해될 위험성이 높으면은 차라리 쉽게 설명 안 하는 게 과학자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어렵게 설명해버리지. 예. 쉽게 설명해서 조금이라도 오류의 여지가 있다면은 맞아요. 안 한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과학자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일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다. 일개 과학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께 교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학에 조금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공부하겠다. 지금 가서 퀀텀 메카닉스라는 책을 바로 주문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영문판을 보던 국문판을 보던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럼 왜 사서 보라는 거야? 그걸 느껴보라는 거지. 예. 얼마나 이 침착맨 채널에서의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오류 없는 것과 비교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뒷전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 뒷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금고문을 여는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직 이 금고 안에 담겨있는 과학적 경이론과 과학자들의 멋짐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과정에서 맛배기로 왜곡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니까 행여나 이것이 양자역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왜곡된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은 100% 맞는 네. 비유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사실 비유를 함으로써 이미 왜곡이에요. 그쵸. 네. 이게 100% 적용되는 비유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를 한번 사시면은 그 표지에 고양이가 있어요 이미. 딱 그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안 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만간 중고로 엄청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걸 사겠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정말로 당근마켓에서 표지에 고양이 보고 너무 신나요. 예. 딱 거기까지다. 첫 페이지부터 국문판이던 영문판이던 내가 까만 눈이었나 혹시? 검은 건 먹물이요. 정말로. 흰 거는 종이로다. 분명히 한글인데 오히려 영어가 더 쉬워. 사실 그거 사느니 제 책을 사세요. 안될 과학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궤도님이 쓰신 건가?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책이 있어요. 궤도의 과학 허세. 거기에 양자역학 부분이 사실 제일 빡세요. 역시나 거기서조차 그 코너가 제일 빡세. 네, 죄송합니다. 홍보 사과드립니다. 홍보해서 예.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시면 하는 거죠.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기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슈타인 형은 포기하지 않죠. 복수를 꿈꾸던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반대파 포돌스키, 로젠 이 두 분과 함께 복수를 꿈꾸며 논문을 하네요. 과학도 잘해요. 네, 과학자 포돌스키. 과학도 축구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학자예요. 예.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던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양자역학을 공격하는 논문을 씁니다.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EPR 논문이라고 불러요.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물리적 실제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제목도 어렵죠. 저 지금 질문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이거를 그냥 쉽게 풀면 양자역학 허접인 듯. 허접. 요 말이에요. 약간 이세계 라노벨 느낌이 좀 나요, 제목이. 그죠? 여기서 나온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정보가 결정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원적인 공격을 하는 거야. 종이를 2장 준비합니다. 이것도 왜곡된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숫자를 적습니다. 예, 숫자를 적어요. 이 두 개의 숫자, 종이 각각의 숫자를 적어요. 두 종이에 적힌 숫자의 합은 1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침착맨님과 제가 각자 갖고 있어요. 나눠요. 예. 그 다음에 침착맨님이 멀리 가서 제가 요거를 딱 펴봅니다. 그럼 저 숫자가 나오겠죠? 나오죠. 3. 3. 그 순간 침착맨님 종이에 적힌 숫자는 뭐죠? 7입니다. 그쵸? 예. 침착맨님 거를 펴보지 않아도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침착맨님 종이에 있는 숫자가 결정이 돼버려. 이거는 우리가 침착맨님을 관측하지 않고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쵸? 예. 네. 근데 슈레딩거가 여기서 덧붙입니다.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하나씩 적어요. 그 다음에 침착맨님이 이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바로 안드로메다라는 곳이에요. 안드로메다. 네. 우리 개념의 고향. 네. 안드로메다 들어갔냐 뭐 그쵸. 이러잖아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침착맨님 종이의 숫자 결정되겠죠. 그쵸. 근데 침착맨님 종이에 있는 정보가 결정이 되면 안 돼. 왜냐면은 펼치는 순간 결정된다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떨어져 있는데 침착맨님 종이에 있는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결정돼 버려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년 후에 결정돼야 되는 침착맨님 종에 있는 정보가 지금 정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관측하는 순간 결정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상대성 이론은 너무 훌륭한 이론이거든. 예. 이 훌륭한 이론이 틀렸다는 거잖아. 그런 건 말이 안 돼, 슈레딩거 입장에서. 예. 즉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니들의 이론은 허접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EPR 논문을 꺼냅니다. 예.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냐. 이런 건 없다. 관측과 동시에 결정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10월에 이게 실험을 통해 검증됐어요. 상대성 이론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이 현상을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상대성 이론을 깬 게 아니라 아직도 양자 얽힘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패치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를 이론으로 풀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라는 게 얽혀있는 두 개의 입자를 가져왔어. 마치 아까 더하면 10이 되는 숫자를 적은 두 개의 종이 같아요. 두 장의 종이. 얘네를 1000기 내려 100기 올려야 한쪽이 1000기 올려 했어. 그러면 얽혀있는 달에는 무조건 100기 내려요. 이게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얘가 얽힌 상태에서 쭉 떨어뜨렸어. 이쪽 애를 딱 결정했어요. 예. 봤더니 100기 내려요. 그럼 저쪽에는 뭡니까? 1000기 올려. 1000기 올려. 근데 이게 빛보다 빠르게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 어쨌거나 양자 얽힘 현상은 정말로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실제로 그게 빛보다 빠르게 결정됐어요. 그럼 안드로메다로 보내가지고 1000기를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빛보다 빠르다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실 레벨에서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무튼 일어났어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양자 단위에서 일어난 거니까 입자 단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얽힘부터는 좀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 근데 어쨌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한 일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가능한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불과 몇 달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아주 핫한 논문인데 두 개의 원형 알루미늄 조각 사이에서 양자 얽힘 현상을 증명해서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오, 쥐덧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양자 세계에서 양자 얽힘을 증명했어요. 예. 근데 양자 세계는 그럴 수 있잖아. 또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알루미늄 조각 사이에서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로 온 거예요.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게 대충 어느 정도 크기 같으세요? 계란빵 굽는 것 같다. 이 알루미늄 조각의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 5분의 1입니다. 와, 엄청 작죠. 작은 세계네요. 엄청 작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 관점에서는 엄청난 거인이야. 이거 구멍을 어떻게 뚫었대?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현실 레벨 머리카락 두께 불과 5분의 1 크기로 거대한 물체에서도 양자 얽힘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를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나왔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큰 레벨에서 이 얽힘이 가능하면은 이거 불확정성의 원리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면 안 보이고 멀리 가면 안 보이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이제 이 불확정성의 원리도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일단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신기한 현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일단 고양이를 파동으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서로 상호작용을 너무 하니까. 그럼 아까 말한 문제, 바닷가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바닷가와 바다가 합쳐진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망둥어가 1개월 이상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는 시도를 과학자들이 합니다. 전자는 중첩이 돼요. 입자이면서 파동이 돼요. 간선물이 나왔어. 그럼 이제 키워보자. 과연 어디까지는 파동이 될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1999년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퓰러렌이라고 부르고 버키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축구공 모양의 분자입니다. 실제 축구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저희 집에 있었어요. 얘 축구공이잖아요. 정말 축구공으로다가 한번 해봐요. 얘로 간선 무늬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탄소 60개인데 이것도 된다. 얘도 파동이 되네? 엄청나게 큰 건데. 엄청 큰 거예요. 전자에 비하면. 요만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성공했어. 2003년에 108개의 탄소와 불소 원자로 만든 버키볼도 성공해요. 그리고 2013년 801개 원자로 만든 분자 성공. 점점 커지죠. 이제 이게 된다고? 이러다가 2019년 9월 2000개 원자 성공.
2,000개의 원자가 성공했는데 2년 전에 성공했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네요. 그쵸?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여기까지는 야 대단하다 과학자들 이럴 수 있죠. 예. 2009년 갑자기 르망 모터가 왜? 잘 보시면 지금 발사하는 게 버킷볼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아미노산으로 만든 생체 분자입니다. 아. 이제 살아있는 것의 파동과 입자의 중첩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체 분자로 간선무늬를 만들었다. 고양이로 파동 만든 거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룹니다. 그동안은 무생물을 한 건데 그쵸? 이제는 이제 움직이고 막 이런 거를 생물에 가까운 애야. 얘는 이제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체 분자. 어떻게 보면 좀 더 살아있는 것에 가까운 애가 이제 파동이 된 겁니다. 그 마인부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하는 그런 거. 느낌이죠. 그거를 한 거예요. 마인부를 파동으로 한 거야. 물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너무 신기한 거야. 예. 뭐 전자는 그럴 수 있어. 무섭겠는데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 고양이는 가능해? 가능하겠는데. 침착맨은 가능해? 그 가능성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침착맨 100마리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야 지금. 일이네요. 이거 네. 이대로 이렇게 개수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고양이 진짜 파동됩니다. 고양이만 파동되겠습니까? 이제 침착맨 파동되고. 그러니까. 예? 그럼 침착맨이 서울, 미국, 일본, 중국에 동시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돼요? 멀티 지구가 되는 거예요. 파동이 오! 돼서. 멀티 야, 침착맨님 진짜 대박입니다. 왜요? 여기서 멀티버스 다중우주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대단한 거. 지금 이 직관이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로 제가 이거 놀래는 게 가짜가 아닌 게 제 자료를 침착맨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안 보여드린 게 이거를 보여드리고 방송을 하면 좀 지루하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계속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있어. 제가 제일 못한 건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미술했지? 왜 제일 못하는 걸로 지금 직업을 삼으셨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진짜 사람 발전하는 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침착맨님도 사실 본인의 단점으로 인생을 살았다. 수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킬레스건을 업으로 삼았었다. 잠시라도. 너무 괴로운 일이죠. 지금이라도 과학을 하셔야 돼요. 과학고 입시 준비할까요? 일단은 그 당근마켓에 곧 올라올 그 퀀텀 메케닉스를 사시고 그거를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을 그리길 잘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 퀀텀 그거를 허생처럼 싼 값에 다 매점 배석. 그 다음에 다시 팔아. 5,000원 가량으로 매점 배석. 그리고 8,000원에 다 팝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그럼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 양자역학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안 하고 해야 되냐. 상호작용을 안 해야만이 얘네들이 간섭물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계속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도입한 컴퓨터예요. 되게 재밌는 게 구글이 이제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겠다고 했어요. 애플 드디어 망하나요? 걔네도 상용화하겠죠. 뭔가를 해서. 왜냐면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컴퓨터에 양자역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요? 왜냐? 이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반도체가 있으니까. 반도체는 양자역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반도체 박쥐잖아요. 그죠? 그쵸. 박쥐죠. 얘가 이제 스위치 온오프를 조절하는 아주 그 작은 칩으로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쵸. 양자역학이 들어가요. 근데 양자역학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드웨어에만 들어가요. 양자역학이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만 재밌는 건 얘가 연산하는 방식이 너무 고전적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해서 고전적인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소 잡는 칼로 닭 잡고 있네요. 닭을 잡을 수밖에 없어. 하드웨어만 양자역학이 접목돼서. 도축 방법이 닭 잡는 도축 방법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2019년에 시카모아라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양자역학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뭐냐? 미로를 갖고 왔는데 미로가 아니라 그냥 길이 100개 정도 있다고 치세요. 길 100개 중에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를 던집니다. 고전의 컴퓨터는 다 해봐요. 그죠? 1번부터 갑니다. 달려봐. 100개를 돌고 나면 나와요. 67번째 길이 가장 짧은 길이네. 그럼 정답을 출력합니다. 67번 길이다. 뿅. 이게 이제 고전역학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돼 있잖아요. 이 100개의 경우의 수가 전부 중첩돼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한 번에요? 100개의 경로가 동시에 가요. 쫙 가다가 얘를 67번째 경로가 먼저 도달을 딱 하겠죠.
도달하는 순간 정답 67번.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10만 가지 가지수래도 한 번에 계산하네요. 그쵸. 제가 지금 100개로 말씀드렸잖아요. 100개를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 것과 100개가 동시에 시작을 해서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는 순간 바로 가장 짧은 길은 이것이라고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이 길이 1억 개라면, 이 길이 1000억 개라면,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라면 양자역학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데 속도 차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쵸. 컴퓨터는 이 1000억 개를 계산하느라 한 100년, 200년 동안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드그드그드 안 하죠. 옛날엔 드그드그 옛날에 명령 네. 좀 무거운 거 시키면 네. 득득득득득득 그쵸. 득득득득득 그러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결과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연하겠지만 왜곡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방식 자체도 전혀 다른 형태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왜곡돼 있지만 이런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양자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속도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계산 자체가 중첩돼야 돼요. 그러니까 1, 0, 1, 0 이게 아니라 1과 0이 중첩돼 있어. 네. 다음 계산도 1과 0이 중첩돼 있어. 예. 이게 중첩에 다 중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중첩이 입자로 붕괴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양자 컴퓨터는 이제 큐빗이라고 있어요. 큐빗. 컴퓨터는 이제 01, 01 이게 있잖아요. 예.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얘네들이 이제 01, 01 중첩된 형태를 붕괴되지 않고 서로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다 붕괴가 돼버려요. 다 붕괴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거를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상 유의미하게 중첩된 형태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아마도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가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구글이라는 민간 기업이 해냈어. 그럼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쵸.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민간에서는 갈아 넣은 거죠. 학계나 연구소가 갈아 넣지 못하는 걸 민간에선 갈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벌써 수십 년을 앞당겨 버렸어. 이제는 아예 국면이 바뀌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못 만든다. 아주 국룰이었어요. 예. 근데 나왔어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 되네? 된다는 걸 알기 전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된다는 걸 알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해낼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갖고요. 또 재밌는 거 관측하는 순간 붕괴되죠. 해킹.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옵니다 나한테. 예. 오는데 해커가 이걸 관측했어. 그 순간 이 데이터는 붕괴되겠죠. 예.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커가 해킹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보안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관측하는 순간 오염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네, 이거는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군에서 쓰고 있어요. 네. 놀라의 노자입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이게 제가 이렇게 밥 먹고 헛소리 한번 하고 밥 먹고 헛소리 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는 인류가 가보지 못한 곳을 한 발자국 내딛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구글이 개발했다는 게 이게 어쩌면 이제 자본주의의 순기능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연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예. 이것들을 저는 침착맨님이 아셔야 된다. 왜냐? 결국은 이것들이 합체 로봇의 날개처럼 침착맨 콘텐츠에 덮어 씌워지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제 건 0101 중첩할 필요 없는데요. 제가 씌워드리게요. 아니 그냥 영상 그냥 원시적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로 갈 건데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 좀 곤란한데요. 저 못 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요거 금기입니까? 금기? 끝나진 않았어요. 시즌 1 정도. 그 시즌 1 정도죠. 예. 네, 제가 여기 저도 가보기도 했고 지금 다른 카페로 바뀌었어요. 다른 카페로 바뀌었어요? 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바뀌고 나서? 놀랍게도 김풍 작가님이 전 여친 사진 찍어 보내듯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진 보셨죠. 야, 이게 카페 생겼더라. 하면서. 근데 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뀐 이후로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네,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옵카페다. 왜냐? 관측하지 않았어요.
그쵸. 바뀐 걸 안 봤으니까. 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 이제 옵카페를 보내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이제 바뀐 걸 관측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옵카페는 끝난 거야. 정말로 종료입니다. 관측했기 때문에. 예, 양자역학적으로는 아직까지 옵카페가 있었으나 관측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로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보이스예요. 네, 이젠 끝났어요. 제가 요걸 보여드리기 전까지 옵카페와 옵카페가 아닌 카페는 중첩돼 있었어요. 그쵸?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순간 하나둘 결정났죠. 그쵸. 결정났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가설을 하나 과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이요. 자, 보면은 악의적인 게. 아니, 악의적이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헬스 그 감량 전 감량 후인데 감량 전에도 화장도 안 시켜놓고 감량 후는 뭐 화장을 시켜놓고 막 그 있잖아요. 아니,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잘 찍어요. 근데 옵카페를 사실 예전에 찍었었어. 멋있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걸 못 찾겠는 거야 오늘. 이거는 제가 이거 언제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저녁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저는 이렇게 갈 줄 몰랐지. 그래서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서 인터넷에 뒤졌더니 이게 나왔어. 근데 최대한 비슷한 각도로 구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거는 훨씬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온 게 있어요. 돌려가지고 네, 너무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관측 전부터 이미 옵카페와 옵카페가 아닌 상태가 중첩돼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상태를 인식한 거지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상태 역시 존재한다라는 가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옵카페가 있어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옵카페야. 관측하는 순간 보이스가 바뀌었어요. 됐어요. 보이스가 보이스. 됐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첩되어 있던 옵카페는 사라진 건가? 아니에요. 시즌 1 종료일 뿐이에요. 시즌은 종료를 뿌리고 보이스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로 붕괴된 겁니다. 근데 사실 붕괴도 아니야. 그냥 결정된 거야. 결정된 거고 이 옵카페는 얘도 얘대로 가는 겁니다. 옵카페는 옵카페대로 가는 거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코펜하겐 해석 말씀드렸죠. 입자와 파동이 중첩돼 있는데 어느 순간 입자로 붕괴되면서 결정된다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예. 어떤 과학자가 반기를 듭니다. 이 파동 방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입자 코펜하겐 해석이 기술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관측한다라는 개념이 과연 이 방정식 어디에 있냐? 관측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실제 이 파동 방정식상의 기술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과학자 생각합니다. 관측한다라는 개념이 이 방정식에 어디 기술돼 있냐? 그러면 관측으로 인해 입자로 붕괴된다라는 개념이 이 방정식 어디에 있냐? 나는 입자로 붕괴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붕괴되지 않는다. 붕괴가 아니라 오직 분화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개도 헷갈려 죽겠는데 하나 추가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눈치 없다. 그러니까 1이냐 2인데 왜 3이 나와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세계 해석이에요. 새로운 형태 해석, 다세계 해석.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중첩돼 있다가 한쪽으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입자와 파동 형태가 결정될 때마다 분화되는 거야.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미래로. 와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다가 딱 보는 순간 보이스로 분화가 되는 거지 보이스로 붕괴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이래. 옵카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건 요대로 가고 요건 이렇게 갈라진.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멀티 유니버스. 다중우주죠. 마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관측하잖아요. 관측하는 순간 붕괴가 아니라 관측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분화돼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뭔가를 보는 순간 또 분화돼요. 내가 관측할 때마다 모든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분화가 됩니다. 이게 다세계 해석이고 다세계 해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존재하는 이 우주도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무한하게 분화되고 증식되는 다중우주가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이플에서 스카니아 1, 스카니아 2, 스카니아 3, 스카니아 4 이렇게 있거든요. 그쵸. 모든 관측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관측으로 인해 결정되니까 결정되는 게 붕괴되는 게 아니라 분화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마다 분화되고 분화되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많은 우주가 무한하게 늘어나고 결국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수많은 우주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우주로 결정된 거다. 전 다중우주라는 거는 창작자들이 타임머신 소재로 하다가 막히면은 그냥 몰라 하나 추가해 그래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이론이 먼저고 창작이 나중에 접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자역학 반대파인 아인슈타인은 마지막까지 양자역학을 공격했습니다.
모든 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해요. 예.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확률을 네. 한다. 모든 게 확률이라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아. 신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게 랜덤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 신은 분명히 굉장히 아주 계산적으로 정교하게 세상을 설계했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종교 있어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과학에서 신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 행동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 중에 종교인이 되게 많다고 있죠. 들었습니다. 있죠. 네, 종교 아니면 철학 아니면 술로 가요.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얘기를 제가 되게 간단하게 네. 풀어서 해주셨는데도 되게 좀 생각해볼 그러니까. 만한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맞죠. 이게 지금은 조금 이상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맥주를 하거나 소주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해돼. 다 알겠어 막. 다 받아들여요. 깨면? 네, 깨면은 어제 누가 왔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술을 마시면은 입자가 돼요. 입자가 되고 깨면은 다시 파동 형태가 돼요. 와. 그래서 입자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 반도체예요, 반도체. 술의 중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의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신을 가져왔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학문으로서 실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해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해한다. 이해한다라는 정의. 이해한다. 이해한다.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모르겠네요. 그죠? 이해한다. 이해한다. 뭘까요? 이해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한다라는 거를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라는 것을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 친구한테 설명 가능하다. 펄풍님께 설명 가능하다. 뭐 설명이 가능하다 남한테. 그쵸? 뭐 아니면은 다시 풀어서 문서화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연 그걸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한한테 설명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를 너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과연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쵸? 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한다라는 걸 정의하는 것보다 네. 이해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까?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굳이 뭐 안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해하려고 했지? 예. 더덥다. 제가 예. 지금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긴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죠. 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과연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끝까지 들었을 때 느낀 거는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되고 C에서 D가 돼서 D가 E가 되는데 결국 A에서 E가 돼가지고 이거를 모든 게 바뀐다. 이걸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들으신 말씀은 정말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방송을 봤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충분히 즐겁잖아. 예. 그쵸?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것, 이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수학적으로 막힘없이 연결이 되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 이제 인류의 이 과학이 그 단계가 인간의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미 한계가 있고 명확해요. 이 한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해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인간은.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안 받아들였지만 양자역학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파동방정식을 기술하고 이걸 실험적으로 양자역 힘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구글 번역기입니다. 예. 퇴근하세요. Please work. 요거는 이제 좀 재미삼아 넣은 겁니다. 반대말이 됐네. 반대말이 됐죠. 근데 구글 번역기가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잘 돼요. 구글이 현재 108개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매일 5억 명 이상이 이 번역을 활용해요. 굉장한 숫자죠. 그러면 이 구글 번역팀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 전문가가 있겠죠? 예. 아니에요. 컴퓨터? 구글 번역팀의 언어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기계가 계속 학습을 해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글이. 구글에서 108개의 언어는 누구도 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오직 수많은 데이터를 패턴에 맞춰서 계속 학습시키니까 굉장히 원활한 언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번역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은 언어 전문가가 아무도 없는데 이 108개의 언어를 매일 5억 번 이상 굉장히 정교하게 번역을 해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완벽한 수준의 번역기가 되고 있어요. 이 언어를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도 번역기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 언어팀이 있으면 어떡하죠? 전문가가? 예. 없어요. 구글에서 밝혔어요. 구글이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센 척하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 5명 정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어썸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합리적 의심. 그러면 오히려 좋죠. 구글 번역팀에 있는 언어 전문가.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우리는 양자역학을 모든 곳에 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가전제품 전자기기에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네. 과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접목된 우리의 삶, 과학이 접목된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침착맨님 채널에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양자역학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예. 긴 시간 즐거웠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는 이 양자역학에 우리는 한꺼번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지지 않아. 양자 얽힘 나와도 내가 그거 알아. 친해. 이해는 못했어. 상관없어. 왜냐면 구글 번역팀도 언어 이해 못하고 번역 잘하고 있어. 지금 그 한마디로 선생님 그 한마디로 지금 몇 분 계시냐면은 시청자분이 13,000명의 김풍을 만든 겁니다. 좋아요. 나 알아. 그거 알아. 개인적으로 이해했다. 완전한 이해 자체가 인간의 오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친숙해지고 과학과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과학과 친숙하고 가깝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침착맨님 채널에서 계속 많은 과학을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저희 안될과학도 열심히 여러분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예. 확실히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요? 이걸까? 뭘까? 이건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거 자체가 이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좋았다. 이미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즐거워. 저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재밌었고 제가 에너지가 멈추질 않아. 사실 여기서 이제 다중우주 차원론으로 가서 카오스 이론까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기가 막히게 내일 아침에 이제 아침 국밥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지루하니까 월드컵도 몇 개 넣고. 그쵸? 뭘 그쳐요? 뭐가 그쳐요? 국밥을 왜 맘대로 드세요? 다음에 뭐 오늘 또 나온 것만 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예, 뭐 촉근 이론 특집, 뭐 광학 특집, 뭐 특집 광학. 해가지고 광학의 아버지 알하이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알하이삼? 알하이삼. 그래서 저희 광학 좋아하는 과학자들끼리는 뭐 인사처럼 해요. 알하이삼? 알하이삼? 기리는 의미에서. 좋은 아침 같이. 알하이삼? 알하이삼?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스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맞아요. 알하이삼 누구 기리면서. 근데 보세요. 알하이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거의 없죠. 네. 침착맨이 처음 드시죠? 처음 들어요. 그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과학자의 이름. 이분이 사실 광학을 정말 대단하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주식쟁이가 관련주 있나요? 알하이삼 관련주? 거의 고대 수준이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른 자리가 있었으면은 또 너무 좋겠네요. 또 다음에 또 그 특집 있으면은 초청을 또 해가지고 하고 또 안될과학 그 채널에서도 뭐 제가 또 필요하면 제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침착맨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과학 엎을 수 있는 것만 모아서 하면 특집에서 재밌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뭐 아까 소감하셨으니까 그냥 갈까요?
그냥 끝내죠. 네, 가겠습니다. 알하이삼. 아라이사. 알하이삼. 네, 안녕. 안녕.